제 손주 돌잔치에 참석하지 말라니. 70년 인생에서 이보다 모욕적인 순간은 없었습니다. 시장 반찬이나 팔던 사람이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정영호 호텔 회장 부부가 봉투까지 건네며 내 존재를 지우려 했던 그날, 내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죠. 하지만 세상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20년 전 도움을 준 그 굶주린 소년이 이제는 전국적인 스타 셰프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장 반찬 할머니가 어떻게 자신을 무시한 재벌가에 통쾌한 한 방을 날렸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 듣기 좋아하신다면 시청하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급이 맞지 않는데 시장 반찬이나 팔던 사람이 어떻게 우리 집안의 며느리를 드리겠다고 덤벼? 기가 막힌 일이네. 샹들리에 불빛이 화려하게 빛나는 특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72세 박희숙의 심장이 한순간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손에 든 물잔이 격렬하게 떨렸죠. 물이 테이블 위로 흘러넘쳤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희숙은 목구멍에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어요. 그 말은 정영호 회장의 부인이 옆 사람에게 속삭인 것이었지만 테이블에 앉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했습니다. 시선을 들어 딸 미영의 얼굴을 바라보니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어머니. 미영의 작은 속삭임이 들렸지만 희숙은 고개를 숙인 채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오늘은 딸 미영과 사위 정태준의 결혼 5주년 기념 모임이었어요. 정태준의 부모인 정영호 회장과 그의 부인이 함께했죠. 정영호는 대형 호텔 체인의 소유주로 그의 완벽한 슈트와 값비싼 시계,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는 마치 희숙과 자신이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음을 드러내려는 듯했습니다. 박 여사님, 정확히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정영호가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큰 목소리로 물었어요. 주변 테이블에 있던 웨이터들의 시선까지 희숙에게 쏠렸습니다. 희숙은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반찬 가게라. 정영호의 입꼬리가 비웃음처럼 올라갔어요. 참 고된 일을 하셨군요. 우리 가문과는 급이 좀 달라서 민호가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사위 정태준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지만 아버지 앞에서 제대로 항의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도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미영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희숙은 강한 척하려 애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화산처럼 뜨거운 것이 끓어올랐습니다. 자, 이번 주말에 우리 본가에서 민호 돌잔치를 할 거요. 모든 호텔 지인들을 초대했어. 정영호의 목소리가 현실로 희숙을 끌어당겼어요. 그리고 그는 희숙을 향해 덧붙였습니다. 박 여사님은 굳이 참석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격식 있는 자리니 불편하실 테고. 아버님! 미영이 소리쳤어요.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희숙은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선 희숙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주름진 얼굴, 거친 손, 소박한 옷차림. 그의 모든 것이 정영호 부부와 대비되었습니다. 30년간 시장 반찬 가게에서 몸을 굽히며 살아온 세월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어요. 희숙은 차가운 물로 세수하며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이 물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내가 왜 이러지? 딸이 좋은 집에 시집간 것뿐인데.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무언가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는 길 미영이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시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괜찮다. 괜찮아. 희숙은 억지로 미소 지었어요. 내 딸이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어떻게 괜찮을 수가 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저희를 위해 고생하셨는데.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영아,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내가 잘 되면 엄마는 그걸로 좋아.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레스토랑을 나온 후 희숙은 버스 정류장 벤치에 홀로 앉았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쳤어요. 30년. 그 세월 동안 희숙은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반찬을 만들며 세 자녀를 키웠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 후 가정을 버리고 떠난 뒤 홀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한순간도 쉬지 않았어요. 그 고된 세월이 오늘 단 한마디로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버스는 빛나는 호텔 빌딩들을 지나 희숙이 살고 있는 오래된 서민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점점 희미해지는 동안 희숙의 마음속에서는 지난 30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남편이 빚을 지고 사라진 그날, 새방에서 쫓겨나 새 아이와 함께 길거리에 앉아있던 때가 생생했습니다. 큰아들은 중학생, 작은아들은 초등학생, 미영이는 겨우 5살이었죠. 희숙은 먹을 것도 없고 갈 곳도 없었지만 아이들 앞에서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어요. 엄마가 다 해결할게. 걱정 마. 시장 한 구석 좁은 반찬 가게를 시작한 것도 그때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밑반찬을 만들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뒤 하루 종일 장사를 했어요. 손은 항상 거칠었고 허리는 펴질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활 덕분에 아이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어요. 특히 막내 미영은 영어에 재능이 있어 명문대를 졸업하고 유학까지 다녀왔습니다. 작은 원룸에 도착한 희숙은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냈어요. 평소에는 잘 마시지 않았지만 오늘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한 잔, 두 잔. 술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갈 때마다 정영호 부부의 얼굴과 그 모욕적인 말이 떠올랐어요. 시장 반찬이나 팔던 사람이 희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소주잔이 떨리며 테이블 위로 술이 쏟아졌어요. 문득 시선이 벽에 걸린 액자에 머물렀습니다. 미영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희숙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행복이 가득했고 미영은 어머니에게 꽃다발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엄마라고 쓰인 카드가 사진 한 구석에 보였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미영이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오늘 정말 죄송해요. 괜찮다니까. 내 딸이 좋은 집에 시집 간 것뿐인데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니? 그러나 희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희숙은 소주병을 비우며 반찬 가게에서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문을 열었던 가게, 단골들이 항상 박신의 반찬은 정성이 다르다며 줄을 서던 모습, 명절 때면 밤을 새워 준비했던 특별 메뉴들. 그 모든 것이 자랑스럽고 소중했는데 오늘 하루 만에 마치 부끄러운 과거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텔레비전을 무심코 켰더니 요리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어요. 마스터 셰프 코리아라는 인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우아한 홀에 앉아 참가자들의 요리를 평가하고 있었죠. 희숙은 쓰게 웃었어요. 호텔 요리사들이 하는 요리와 시장 반찬 장수의 음식은 어떻게 다른 걸까? 정성? 아니면 그저 값어치? 그때 심사위원 중 한 명의 모습이 희숙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젊은 남자 셰프였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얼굴. 희숙은 술 기운에 흐릿한 눈을 비비며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오늘 참가자들의 음식에서 저는 진정한 마음맛을 찾고 있습니다. 요리는 기술이 아니라 정성이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희숙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마음맛. 그것은 희숙이 항상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특별히 가르쳐 준 사람이 있었죠. 20년 전 시장 골목에서 굶주려 쓰러진 한 고등학생. 강민우. 희숙의 입에서 작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맞았어요. TV 속 유명 셰프는 분명 그 소년이었습니다. 희숙이 반찬과 밥을 무료로 주고 요리의 비법을 가르쳐 주었던 그 아이. 심지어 요리학교 등록금까지 몰래 지원해 주었던 소년이었어요. 희숙은 천천히 소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쪽에서는 오늘 받은 모욕감이 여전히 아프게 남아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오래된 기억이 따뜻하게 피어올랐습니다. 희숙은 그날 밤 이상하게 마음이 복잡했어요. 딸의 결혼 생활을 축하해야 했지만 가슴 한 구석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소주 한 병을 다 비우고 침대에 누웠을 때 희숙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어요. 시장 반찬이나 팔던 사람이라고.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희숙의 시장 반찬 가게는 20년 전 남대문 시장 안쪽 좁은 골목에 있었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으려던 희숙은 처마 밑에 웅크리고 있는 소년을 발견했어요. 창백한 얼굴에 교복은 비에 흠뻑 젖어 있었죠. 학생, 괜찮니? 왜 이렇게 늦게까지 여기 있어? 희숙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여기 있다가 갈게요. 소년은 놀라 몸을 일으키려다 다시 주저앉았어요. 희숙은 소년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직감했습니다. 이 아이는 배고픔에 지친 것이었어요. 들어와. 비도 오는데 감기 걸리겠다. 가게 안으로 들어온 소년은 민우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었죠. 민우는 어머니가 아프고 아버지는 집을 나간 후 학교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일당을 받지 못했고 이틀째 제대로 된 끼니를 못 먹은 상태였습니다. 희숙은 말없이 반찬 몇 가지와 밥을 내왔어요. 먹어. 오늘 남은 건데 버릴 참이었어. 민우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이내 허기에 음식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 멸치볶음, 간장게장. 희숙이 정성껏 만든 반찬들이었어요. 아줌마,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반찬은 처음이에요. 희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비결은 마음맛이야. 요리는 손맛이 아니라 마음맛이 중요하거든. 그날 이후 민우는 자주 가게를 찾았어요. 희숙은 그에게 항상 반찬을 챙겨주었고 가끔은 요리 비법도 알려주었습니다. 민우가 요리사가 되고 싶다는 말을 하자 희숙은 더욱 열심히 가르쳤어요. 민우야, 요리는 재료의 본질을 살리는 거야. 비싼 재료로 화려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정성으로 진심을 담는 거지. 어느 날 민우는 무거운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아줌마, 저 이제 요리 공부 그만둘까 봐요. 왜? 너 꿈이 셰프 아니었니? 네, 그런데 요리학교 등록금이 너무 비싸요. 어머니 병원비도 있고.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희숙은 소년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듣거라. 인생은 한 번뿐이야. 지금 포기하면 평생 후회할 거야. 다음 날 희숙은 조용히 은행에 들러 통장에서 돈을 인출했어요. 딸 미영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모아둔 돈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봉투에 넣어 민우에게 건넸죠. 이거 요리학교 등록금이야. 나중에 유명한 셰프 되면 갚아도 돼. 민우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줌마, 안 돼요, 이건. 괜찮아. 내가 좀 더 일하면 되지. 희숙은 또 자신의 낡은 지갑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천주머니였어요. 이것도 가져가. 내 딸이 만들어준 행운의 부적인데. 내가 지금 더 필요할 것 같구나. 민우는 통장과 부적을 받아들며 주체할 수 없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줌마,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약속 하나만 해. 절대 포기하지 않기로. 그리고 셰프가 되면 너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꼭 도와주기로. 민우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제 목숨 걸고 약속할게요. 제가 꼭 유명한 셰프가 되어서 아줌마처럼 선한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게요. 이제 TV 화면 속에서 그 소녀는 당당한 스타 셰프가 되어 있었습니다. 희숙은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어요. 제가 요리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음식으로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죠. 저에게 진정한 요리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시던 마엄맛 할머니였어요. 저는 그분을 찾고 있습니다. 희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우는 그녀를 잊지 않았던 겁니다. 20년이 지났지만 그 인연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죠. 희숙은 TV를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받은 상처가 조금은 위로받는 기분이었어요. 적어도 내 음식을 진심으로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희숙의 원룸을 찾아왔어요. 문을 열자 정장 차림의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박희숙 여사님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희는 마스터 셰프 코리아 제작진입니다. 강민우 셰프께서 여사님을 찾고 계세요. 제작진이 떠난 후 희숙은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우가 그녀를 찾고 있다니. 그것도 전국적인 방송을 통해서요. 가슴이 벅차오르는 한편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여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나타난다면 미영이나 정태준 가족에게 민망함을 줄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미영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좀 뵙고 싶은데. 1시간 후 미영은 카페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얼굴이 어둡고 핏기가 없었습니다. 희숙이 다가가자 미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 어제 많이 속상하셨죠? 정말 죄송해요. 희숙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어머니는 괜찮아. 근데 얼굴이 왜 그렇게 안 좋니? 미영은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희숙은 이미 무슨 말이 나올지 직감했습니다. 어제 정영호 부부의 태도를 보면 뻔했어요. 민호 돌잔치 때문이지?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시아버님이 돌잔치에 어머니가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세요. 희숙의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듣게 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자신의 외손자 돌잔치에 참석하지 말라니. 이보다 더한 모욕이 있을까요? 희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그러시는데? 미영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시아버님이 호텔 업계 지인들을 모두 초대하셨대요. 그리고 어머니가 시장 반찬 장수 출신이라 손님들 앞에서 티가 난다고. 희숙은 말없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30년간 반찬을 팔아번 돈으로 미영을 명문대에 보내고 유학까지 보냈는데 이제 와서 자신의 직업이 부끄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손주 돌잔치에 참석조차 못할 만큼. 미영아, 내가 그렇게 창피한 엄마였니?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미영이 소리쳤어요. 어머니는 제 자랑이세요.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시고 저도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정태준이랑도 많이 싸웠어요. 하지만 시아버님이 워낙 고집이 세시고 호텔 사업에 미치는 영향력도 크셔서. 희숙은 딸의 마음도 이해했습니다. 사위 정태준도 아버지 앞에서는 힘이 없는 상황이었죠. 그들 부부가 호텔에서 일하며 살아가는데 정영호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으니까요. 알았어. 미영아, 내가 안 갈게. 어머니, 미영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괜찮아.
네, 걱정하지 마. 희숙은 강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피가 끓어올랐어요. 자신이 키운 딸의 아이, 그것도 첫 손주의 돌잔치에 참석하지 못한다니. 세상에 이런 비정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카페를 나온 희숙은 걷고 또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화가 나는 한편 딸과 사위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강하게 나서면 그들의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희숙은 우연히 TV 가게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진열된 여러 TV에서 동시에 마스터 셰프 코리아가 방영되고 있었어요. 강민우가 정성스레 요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희숙은 발걸음을 멈추고 화면을 바라봤어요. 오늘 제가 만든 이 반찬은 제 인생의 스승이신 마음맛 할머니의 레시피를 재해석한 것입니다. 그분은 저에게 요리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정성과 마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희숙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세상에는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전국적으로 유명한 셰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은 희숙은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내일은 민우를 만나러 가야겠다. 이제 더 이상 숨어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적어도 세상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희숙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박 여사님, 정영호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식사 한번 하시죠. 민호 돌잔치 관련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 희숙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 정영호와 그의 부인은 창가 자리에 앉아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희숙이 다가가자 그들은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앉으세요. 정영호가 말했어요. 희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소박한 옷차림이 이 고급스러운 공간에서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박 여사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호는 샴페인 잔을 천천히 돌리며 말했어요. 미영 씨가 어제 매우 감정적으로 반응했다고 들었습니다. 태준이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 집안과 여사님 같은 분의 집안이 섞이는 것은 본래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미 결혼한 상태이고 손주도 태어났으니 어쩔 수 없죠. 희숙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영호는 계속 이어갔어요. 희숙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떨리기 시작했어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박 여사님, 제가 생각해봤는데요. 정영호의 부인이 끼어들었어요. 돌잔치에는 오셔도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희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영호의 부인은 냉정하게 말을 이었어요. 네. 정확히 말하면 돌잔치에는 오셔도 좋지만 할머니로서의 역할은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냥 일반 하객으로만 참석하시고 민호를 안거나 사진 촬영에 함께하지 마세요. 우리 지인들에게는 박 여사님을 어떻게 소개할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희숙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정지한 것 같았어요. 자신의 손주 돌잔치에서 할머니 노릇도 하지 말라니. 이건 너무했습니다. 그리고 정영호가 말을 이었어요.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작은 성의입니다. 박 여사님의 협조에 대한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겁니까? 희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해결이라기보다는 서로 윈윈하는 방법이죠. 여사님도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고 우리 가문의 체면도 살릴 수 있고. 정영호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희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 회장님, 제가 30년 동안 시장에서 반찬을 팔았습니다. 사람들의 무시와 경멸 속에서도 자식 새 키우려고 꿋꿋이 살았어요. 하지만 희숙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제 손주의 돌잔치에서 할머니 노릇조차 할 수 없다면 그건 사람이 사람 대접을 안 받는 겁니다. 정영호는 차갑게 웃었어요. 박 여사님,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당신은 시장 반찬장 수고, 우리는 호텔 재벌가입니다.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희숙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어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현실을 보십시오. 희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평생 참아왔지만 이건 너무했습니다. 정 회장님, 제가 평생 참고 살았지만 이건 너무합니다. 너무해요. 너무하다고요? 오히려 관대한 제안이에요. 민호와 미영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희숙은 식당을 나와 한강변을 홀로 걸었습니다. 70년을 넘게 살아온 인생에서 이토록 깊은 모욕을 받은 적은 없었어요. 강물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가정을 버리고 떠났을 때 아이들의 손을 잡고 엄마가 꼭 행복하게 해줄게라고 약속했던 기억. 그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집으로 돌아온 희숙은 오랜만에 서랍장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미영이 대학 졸업식 날 선물한 브로치가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엄마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말이 이제는 너무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작은 소주 한 병을 따르며 희숙은 깊은 고민에 잠겼습니다. 정말 손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마지막으로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야 하는 건지. 밤새 희숙은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새벽빛이 스며들 무렵 그녀의 전화기가 울렸어요. 알 수 없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희숙이 잠긴 목소리로 받았어요. 박희숙 여사님 맞으시죠? 저는 강민우입니다. 희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였어요. 민우, 내가 맞구나. 네. 저 맞습니다. 어머니.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항상 희숙을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제가 어떻게든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드디어 찾았네요. 희숙은 감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상처로 가득한 마음에 따뜻한 빛이 스며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 시간 괜찮으시면 뵐 수 있을까요? 민우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희숙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어디서 만날까? 1시간 후 희숙은 도심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키 큰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TV에서 보던 것보다 더 당당하고 멋진 모습이었죠. 민우는 희숙을 발견하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 민우는 희숙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어요. 희숙은 민우의 손을 꼭 쥐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니? TV에서 봤단다. 정말 대단하구나.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어머니가 저에게 주신 용기와 지원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어요. 민우는 유명 셰프가 되기까지의 여정을 이야기했고, 희숙은 지난 20년간의 삶을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겪은 모욕적인 일들은 말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사실 제가 오늘 찾아뵌 건 특별한 부탁이 있어서예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부탁인데? 다음 주 마스터 셰프 코리아 결승전에 특별 심사위원으로 와주셨으면 해요. 제가 요리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덕분이니까 어머니의 마음맛, 철학을 모두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희숙은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전국적인 인기 프로그램에 자신이 나간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민우야, 나 같은 시장 반찬 장수가 무슨.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민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어머니는 제게 진정한 요리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스승이세요. 그리고 저는 전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어머니의 지혜를 전하고 싶어요. 희숙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토록 자신을 무시하던 정영호 부부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영과 정태준 부부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민우가 희숙의 표정을 살폈어요. 희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정영호 부부에게 받은 모욕, 손주 돌잔치에서 할머니 노릇도 하지 말라는 황당한 요구, 그리고 돈으로 자신의 자존심을 사려는 시도까지. 민우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어머니,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너무 화가 나네요. 괜찮아. 내 자존심보다 미영이와 손주의 행복이 더 중요하니까. 아닙니다. 민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의 자존심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가 받으신 상처를 그냥 넘길 수 없어요. 희숙은 민우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의 일로 민우까지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민우야, 넌 유명 셰프잖아. 이런 일에 나서면 너한테도 안 좋을 수 있어. 괜찮아요. 어머니, 민우가 미소 지었어요. 저는 이미 성공했고 제 요리 철학을 믿는 많은 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우의 눈빛이 강해졌습니다. 어머니께 받은 은혜를 갚을 기회가 왔네요. 민우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김 PD님. 네. 결승전 특별 기획 관련해서요.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희숙은 민우의 전화 통화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의 모든 고난과 상처가 한순간에 치유되는 기분이었어요. 세상에는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민우는 전화를 끊고 희숙을 향해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니, 이제 걱정 마세요. 모든 게 잘 될 겁니다. 그리고 그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무시한 사람들에게 어머니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줄 거예요. 희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억눌려왔던 자존심이 되살아나는 해방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온 희숙과 민우는 한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트렸어요. 희숙은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계획을 세웠어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우선 다음 주 마스터 셰프 코리아 결승전에 어머니를 특별 심사위원으로 모실 거예요. 주제는 잊혀진 한국의 맛, 어머니의 반찬으로 정했습니다. 희숙은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어요. 그렇게 큰 프로그램에 나 같은 사람이 나가도 괜찮을까? 당연하죠. 어머니는 30년 경력의 반찬 장인이십니다. 그 누구보다 전통 한식의 맛에 대해 잘 알고 계시죠. 민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민우는 조금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 사실 저는 정영호 회장님을 압니다. 호텔 요리 자문을 맡았었거든요. 희숙은 놀라서 민우를 바라봤어요. 네. 그분의 호텔 레스토랑 메뉴 개편을 도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민우의 눈에 장난기가 어렸습니다. 결승전에 정용호 회장님도 특별 심사위원으로 초대할 예정입니다. 뭐라고? 희숙은 놀라움에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건 안 돼. 민우야, 그분이 날 알아보면 미영이한테도 좋지 않을 거야. 민우는 희숙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계획이 있어요.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 정용호 회장님이 어머니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될 겁니다. 희숙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민우의 확신에 찬 모습에 조금씩 마음이 열렸어요. 정말 괜찮을까? 그리고 미영 씨에게도 연락해봤어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영이한테 어떻게? 제작진을 통해서요. 어머니가 특별 심사위원으로 나오신다는 소식을 들려드렸더니 미영 씨가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사실 미영 씨도 시부모님의 태도에 많이 상처받고 계셨나 봐요. 희숙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동안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이제 준비를 시작해볼까요? 민우가 밝게 웃었어요.
어머니만의 특별한 반찬 레시피를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제 레스토랑 키친에서 함께 요리해봤으면 해요. 희숙은 갑자기 긴장됐습니다. 내 손맛이 까다로운 셰프들 입맛에 맞을까? 민우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그들은 어머니의 마음맛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요. 분명 놀라워할 겁니다. 다음 날부터 희숙과 민우는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민우의 프라이빗 키친에서 희숙은 자신만의 특별 반찬들을 준비했습니다. 30년간 시장에서 손님들에게 사랑받던 그 맛을 다시 살려냈어요. 이 깨십장아찌는 3일 동안 천천히 절여야 해. 희숙이 민우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양념은 밤에 한 번, 아침에 한 번 뒤집어줘야 제대로 배지. 민우는 진지하게 모든 과정을 메모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어머니, 이건 정말 예술이에요. 요즘 유명 셰프들도 이런 정성과 시간을 들이는 요리는 잘 안 하거든요. 희숙은 쑥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나는 그저 내 방식대로 한 것뿐이야. 바로 그게 중요해요. 어머니, 민우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진정한 요리는 화려한 테크닉이 아니라 정성과 시간, 그리고 마음입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그 철학이 저를 지금의 자리에 있게 했어요. 하루하루 지날수록 희숙의 자신감은 커져갔습니다. 민우의 직원들도 희숙의 요리를 맛보고 감탄했어요. 대단해요, 박 여사님. 이 맛은 정말 잊고 있던 추억의 맛이에요. 방송날이 다가올수록 희숙은 긴장됐지만 동시에 설레는 마음도 컸습니다. 자신의 30년 반찬 가게 인생이 마침내 제대로 인정받는 순간이 올 것만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우가 희숙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 사실 미영 씨 남편 정태준 씨도 만났어요. 희숙은 깜짝 놀랐어요. 정태준을 어떻게? 호텔 일로요. 사실 정태준 씨도 시부모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어머니께 정말 죄송하다고 하셨어요. 희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위까지 이런 상황에서 괴로워한다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민우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정태준 씨가 미모 돌잔치 날짜를 알려줬어요. 방송 결승전 바로 다음 날이더라고요. 정말 운명인 것 같지 않나요? 희숙은 민우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새로운 전환점일까요? 어머니,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민우가 희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일이 결승전입니다. 어머니의 진정한 가치를 온 세상에 보여줄 시간이에요. 마스터 셰프 코리아 결승전이 열리는 스튜디오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관객석은 이미 만석이었고 카메라들이 여기저기 움직이며 방송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분장실에서 희숙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민우가 희숙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그냥 평소처럼 하시면 돼요. 희숙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정갈하게 머리를 올리고 깔끔한 한복을 입은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당연하죠. 어머니는 30년 경력의 반찬 장인이시잖아요. 민우가 웃으며 격려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한 스태프가 들어왔어요. 강 셰프님, 정영우 회장님이 도착하셨습니다. 희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정영호가 오늘 이 자리에 온다니 정말 운명이 그들을 마주하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민우가 희숙의 손을 꼭 잡았어요. 오늘 어머니의 진가를 모두가 알게 될 겁니다. 잠시 후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리는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민우는 메인 심사위원으로 먼저 입장했고 이어서 2명의 유명 셰프들이 소개됐어요. 그리고 사회자가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결승전에는 특별한 손님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한국 호텔 산업의 거장 정영호 회장님. 정영호가 환한 조명 아래 등장했어요. 완벽한 슈트 차림에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관객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의 특별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30년간 시장에서 전통 반찬의 맛을 지켜온 마음맛 할머니 박희숙 여사님. 희숙이 무대에 올랐을 때 관객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긴장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정영호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 희숙을 알아보았지만 카메라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오늘 결승전의 주제는 잊혀진 한국의 맛, 어머니의 반찬입니다. 사회자가 열정적으로 발표했어요. 참가자들은 박희숙 여사님의 지도 아래 잊혀져가는 전통 반찬을 재해석해 현대적인 요리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카메라가 희숙에게 가까이 다가왔어요. 박 여사님, 반찬에 담긴 어머니의 정성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희숙은 잠시 떨렸지만 곧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반찬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가족을 위한 사랑과 정성이 담긴 마음의 표현이죠. 진정한 맛은 비싼 재료가 아니라 정성과 시간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민우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어요. 박희숙 여사님은 제 인생의 스승이십니다. 제가 고등학생 시절 희망이 없던 저에게 요리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셨죠. 오늘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어 너무 기쁩니다. 정영호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혼란스러움과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결승전이 시작되고 참가자들은 희숙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줄을 섰어요. 희숙은 3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조언했습니다. 카메라는 희숙의 손놀림, 눈빛, 그리고 참가자들과 나누는 따뜻한 대화를 놓치지 않고 담았어요. 이렇게 간장에 절인 후에는 꼭 하룻밤 묵혀야 제맛이 나요. 희숙이 한 참가자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내 비법은 마지막에 들기름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희숙은 점점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녀의 손맛과 지혜가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영호는 묘한 표정으로 희숙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드디어 최종 심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이 완성한 요리를 심사위원들 앞에 내놓았어요. 희숙은 천천히 맛을 보며 진지하게 평가했습니다. 이 젊은 셰프는 전통의 맛을 잘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했네요. 정말 훌륭합니다. 희숙의 평가에 관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정영호도 마지못해 요리를 맛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어요. 이건 정말 특별한 맛이군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진정한 어머니의 맛입니다. 결승전이 끝나갈 무렵 민우가 모두에게 깜짝 소식을 전했어요. 오늘 마스터 셰프 코리아는 박희숙 여사님과 함께하는 특별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잊혀진 한국의 맛 시리즈와 레시피북을 출간할 예정이에요. 박 여사님의 30년 노하우가 모두 담길 겁니다. 관객들은 열렬한 박수로 환호했어요. 희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간 시장에서 반찬을 팔며 무시당하고 경멸받았던 그 세월이 이제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방송이 끝나고 희숙은 분장실로 돌아왔습니다. 곧 문이 열리고 정영호가 들어왔어요. 그의 표정은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님, 정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늘 일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희숙은 담담하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 회장님, 놀라운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저 제가 30년 해온 일을 보여드린 것뿐입니다. 정영호는 어색하게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저 내일 민호 돌잔치에 꼭 와주셨으면 합니다. 박 여사님은 당연히 민호의 할머니로서 모든 의식에 함께 하셔야죠. 희숙은 그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에 놀랐지만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정영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저 같은 시장 반찬 장수가 회장님 체면을 깎지는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과 직업으로만 판단한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미영이 뛰어들어왔어요. 어머니, 미영은 희숙을 꼭 안았습니다. 정말 멋졌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알면서도 제대로 자랑스러워하지 못했네요. 희숙은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내일 돌잔치 꼭 와주세요, 어머니. 미영이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민호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할머니를 만날 시간이에요. 희숙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비로소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은 것 같았어요. 이른 아침부터 특급 호텔의 연회장은 분주했습니다. 화려한 장식과 풍선들이 민호의 돌잔치를 위해 설치되고 있었어요. 희숙은 미영과 함께 일찍 도착했습니다. 어제의 방송 효과인지 호텔 직원들은 희숙을 알아보고 존경의 눈빛으로 인사했어요. 박희숙 여사님, 어제 방송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도 어머니 음식이 그리워졌어요. 희숙은 쑥스러워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평생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미영이 희숙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오늘은 행복한 날이에요. 어제 밤부터 시아버님, 시어머님이 계속 어머니 얘기만 하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다면서요. 희숙은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정영호 부부의 태도가 정말 바뀐 것일까? 단지 민호와 방송 때문에 표면적으로만 바뀐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연회장은 점점 하객들로 채워졌습니다. 정영호의 호텔 사업지인들, 친척들, 그리고 미영과 정태준의 친구들까지 화려한 자리였어요. 놀랍게도 민우도 특별 초대되어 케이터링 준비를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우가 희숙에게 다가왔어요. 오늘 특별히 제가 민호 돌잔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중 메인 코스는 어머니의 레시피로 만든 특별 한정식이에요. 희숙은 놀랐습니다. 정말 정영호 회장님이 허락하셨어? 물론이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요청하셨어요. 민우가 윙크했습니다. 그때 정영호와 그의 부인이 희숙에게 다가왔어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정영호의 부인은 희숙의 손을 꼭 잡았어요. 박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했는지. 어제 방송을 보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30년간 그렇게 고생하시며 자식들을 키우셨는데 저희는 단지 직업만 보고 판단했으니. 정영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히 저는 더 부끄럽습니다. 제 호텔 사업도 처음엔 작은 여관에서 시작했는데 성공하고 나니 그 시절을 잊고 교만해졌네요. 희숙은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였지만 완전히 마음이 풀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민호의 날이었기에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돌잔치가 시작되고 사회자가 희숙을 특별히 소개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는 어제 마스터 셰프 코리아에서 전국을 감동시킨 박희숙 여사님이 계십니다. 민호의 외할머니이신데요. 30년간 시장에서 전통 반찬을 만들며 세 자녀를 홀로 키우신 대단한 분이십니다. 하객들의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어요. 희숙은 쑥스러워하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잡이 의식이 시작되었고 민호는 희숙이 준비한 작은 주머니를 집어들었어요. 그 안에는 실과 연필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 민호가 학자의 길을 택했네요. 사회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식사 시간 민우가 준비한 특별 한정식이 나왔습니다. 희숙의 전통 레시피로 만든 음식들이었어요. 하객들은 맛에 감탄했고 정영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특별한 음식은 박희숙 여사님의 레시피로 준비되었습니다. 어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박 여사님은 단순한 시장 상인이 아니라 한국 전통 음식의 혼을 지켜온 장인이십니다. 그리고 정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동안 박 여사님께 큰 신뢰를 범했습니다. 직업과 외모만으로 사람을 판단했죠.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공개적으로 사과드립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정영호 회장이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모습은 누구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영호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을 하나 더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호텔 그룹은
강민우 셰프와 박희숙 여사님이 함께하는 한국의 맛 프로젝트를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호텔 내에 박 여사님의 이름을 딴 한식 레스토랑도 오픈할 예정입니다. 희숙은 충격과 감동으로 말을 잃었어요. 민우가 그녀의 옆에 와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머니의 마음맛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게 되었어요. 돌잔치가 끝나갈 무렵 미영이 아기 민호를 안고 희숙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민호가 안기고 싶대요. 희숙은 떨리는 손으로 손주를 안았습니다. 민호는 웃으며 희숙의 얼굴을 만졌어요. 그 순간 희숙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는 듯 했습니다. 30년간의 고된 세월, 그리고 최근의 모욕까지. 모든 것이 지금 이 작은 생명을 위한 여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영호의 부인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앞으로는 진정한 가족으로 지내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민호를 위해 화해하는 게 좋겠죠. 희숙은 미소 지었어요. 그날 밤 희숙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마침내 제대로 된 인정을 받은 것 같았어요. 돌잔치로부터 6개월이 지난 어느 가을날, 남대문 시장 입구에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박희숙의 마음맛 반찬이라는 간판이 걸린 새 가게의 오픈 첫날이었어요. 희숙은 설레는 마음으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희숙이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지난 6개월은 희숙의 인생에서 가장 바쁘고 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스터 셰프 코리아 출연 이후 그녀는 민우와 함께 한국의 맛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전통 반찬 레시피북이 출간되었고 정영호의 호텔 체인의 박희숙의 마음맛 레스토랑도 오픈했습니다. 하지만 희숙이 가장 애착을 가진 것은 바로 이 작은 시장 가게였어요. 30년 전 처음 시작했던 그 자리에 새롭게 문을 연 자신만의 브랜드 가게였습니다. 박 여사님, 책에서 본 그 간장게장 주세요. 한 젊은 여성이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저는 꽤 십장았지요. TV에서 봤는데 정말 맛있어 보였어요. 다른 손님이 말했습니다. 희숙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차분히 모든 주문을 받았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미영이 회사를 그만두고 어머니의 사업을 돕기로 했고 여러 젊은 요리사들이 희숙에게 전통 요리를 배우기 위해 모여들었기 때문이에요. 정태준도 호텔 일을 줄이고 가족 사업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는 박희숙의 마음맛을 브랜드화하고 사업을 확장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어요. 오후 가게가 잠시 한가해졌을 때 정영호와 그의 부인이 방문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장모님, 오늘 오픈 축하드립니다. 정영호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호텔 레스토랑보다 여기가 훨씬 북적이네요. 희숙은 웃으며 꽃다발을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역시 시장이 제 자리인 것 같아요. 정영호의 부인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혹시 시간 되시면 저에게 몇 가지 반찬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손주에게 할머니의 손맛을 물려주고 싶어서요. 희숙은 따뜻하게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날 저녁 민우도 바쁜 스케줄을 쪼개어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어머니, 대단해요. 오픈 첫날부터 이렇게 성황이라니. 희숙은 민우를 꼭 안아주었어요. 다 너 덕분이야. 민우야, 내가 아니었으면 이런 날은 오지 않았을 거야.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그저 어머니의 진가를 세상에 알리는 작은 계기가 되었을 뿐이에요. 진짜 주인공은 30년간 묵묵히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어 오신 어머니십니다. 가게 문을 닫은 후 희숙은 미영과 정태준 그리고 민우와 함께 작은 뒤풀이 자리를 가졌어요. 민우와 정영호 부부도 함께했습니다. 한 지붕 아래 모두가 화목하게 식사를 즐기는 모습이
꿈만 같았어요. 희숙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6개월 전 손주의 돌잔치에 참석조차 못할 뻔했던 자신이 이제는 모두에게 존경받는 마음맛 할머니가 되었다니.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밤늦게 모두가 돌아가고 희숙은 혼자 가게에 남았어요. 벽에 걸린 새 간판 아래에서 그녀는 잠시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떠나고 새 아이와 함께 이 시장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 얼마나 무섭고 불안했던가요? 하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시장 반찬이나 팔던 사람이 한때는 그 말이 그녀를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래. 나는 시장 반찬을 팔았어. 그리고 그것이 내 자랑이야. 희숙은 가게 문을 나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을밤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새로운 계절을 맞이한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희숙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꾸었는지 생각했습니다. 단지 자신의 지위가 올라간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도 바꾸었어요. 음식에는 계급이 없다는 것, 진정한 가치는 직업이나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열정과 정성에서 온다는 것은. 희숙의 원룸 대신 이제 그녀는 미영과 정태준 가족과 가까운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열어보니 미영이 선물한 새 브로치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엄마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희숙은 미소를 지으며 브로치를 가슴에 달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말이 공허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녀는 정말로 자랑스러운 어머니이자 할머니이자 요리사였으니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희숙은 창가에 서서 생각했어요. 진정한 품격은 겉모습이나 직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에 쏟는 진심과 정성에서 온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일을 사랑했습니다. 30년간 한결같이. 이제 그 말은 더 이상 모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부심이 되었어요. 박희숙, 30년 시장 경력의 반찬 장인. 그것이 바로 그녀의 자랑스러운 정체성이었습니다. 희숙은 침대에 누워 편안하게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또 다른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세상에서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음맛, 희숙은 잠들기 전 중얼거렸어요. 음식도 인생도 결국은 마음맛이지.